자,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발레 축제의 주인공이신 안무가분들이 다 자리하고 계시고요. 먼저 소극장에서 공연하시는 팀부터 공연 순서대로 각자 작품에 대한 말씀과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트럴 발레단의 박정훈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감기 들어서 목소리가 좀 무거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날 월요일 날 공연 이틀째, 둘째 날에 두 번째 작품 이 또한 지나가리를 공연하는 센트럴 발레단의 박정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체 소개나 이런 거 나중에 질문 시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90년대쯤에 오랫동안 수성무용수하고 발레메스터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학교에 재직하면서 공연 활동 같이 병행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작품 제목은 이제 이 작품을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서울무용대에서 초연을 했었는데 그때 작품 제목은 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제목을 계속 찾아오다가 미국 시인이 랜서 스미스라는 분이 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제목을 작년 겨울쯤, 작년 겨울쯤에 접하게 되고 이게 이 제목이 제 작품에 딱 맞는 제목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작품 제목을 바꿨고 또 기존에 했던 작품을 이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공연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제목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데 처음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이제 출퇴근길이었습니다. 출퇴근길에 이제 너무 정체가 심해서 막혀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느리게 다가오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또 제가 생각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중첩시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작품이 모두 8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섹션마다의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고민은 이제 저기 조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레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 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있었죠. 외국 무용인데 한국 사람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그간에 계속 무용수로서 오랫동안 춤을 추면서 또 작품을 만들어가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표현하는 생각이나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표현하는 기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나름 제 스스로는 제 주변에 있는 제 눈앞에 띄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를 좀 표현 양식은 발레식일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그렇게 다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섹션 8개로 되어 있고요. 맨 앞에 부분과 그 마지막 부분은 좀 군무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중간중간 부분은 커플이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몇 커플이 모여서 하는 소규모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대 구성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무대 위쪽과 아래쪽의 흐름으로 잡고 그 사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좌우, 힘으로 잡는 그런 구도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안무를 마무리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안무를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은 그 움직임과 표현 간의 갈등, 그 움직임과 표현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도 서로 블렌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객석에서 볼 때 얼만큼 전달될까 하는 그 초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최소빈 발레단에서는 조합부이신 신현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작품에 대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최소빈 발레단의 출연자로, 조합부는 아니고요. 출연자고, 아무는 최소빈 단기학교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애동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작품은 메리 레드라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카르멘을 다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오페라도 많고 발레에서도 많은 작품으로 카르멘을 해석하고 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 더 작곡자의 조르주 비제에 대한 초점을 더 부각시킨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조르주 비제가 카르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면서 작곡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지금 조르주 비제 역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안무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계속 작업 중입니다. 모든 작품들이 완성 단계이라기보다는 계속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연을 보시면서 그 완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 카르멘에 대한 조르주 비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어떻게 하실지는 무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 김동수입니다. 이 이누무라는 작품은 한 내면적인 작품인데 제가 2002년도에 네바다 발레 미국 프로바라에서 작품을 받아서 제가 2002년도에 그걸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아리조나 노바바라에서 또 작품을 사가져서 작품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작품을 한국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다시 우리 단원들이 가지고 조금 더 수정 좀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올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발레 테크닉을 가지고 현대적인 움직임을 포함해서 새로운 각도, 새로운 움직임을 한번 해보자 보시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더욱이 그 네바다 발레 시어터에 있었던 예술감독 단장 브루스 스타이브가 저한테 어떻게 의뢰를 왔냐면 좀 동양과 서양의 만남 같은 아이디어를 짜보면 어떻겠냐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브루스 스타이브는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스 발레단 예술감독이었고요. 그 전에 그분이 이제 그 네바다 발레 시어터에 가서 제 작품을 본 후에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분의 의뢰 때문에 제가 또 한국 작곡가 장성무 씨에 의뢰해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음악을 같이 했고요. 그 음악을 통해 또 의상도 송고화 선생님을 부탁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상과 음악을 담당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토리보다도 추상적으로 음악과 조명, 의상, 움직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이내믹 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영수가 발레 우영수가 토시 있고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아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 카톨릭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발레단은 봉사로 봉사활동으로 되고요. 제가 발레단 운영하다 보니까 작품 자체도 인간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그런 걸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많은 기회의 변화도 있고 예를 들면 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기 위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변화되어야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떤 내가 가진 환경이나 지위나 어떤 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작품 아웃오브 박스라는 작품인데요. 그 안에서 일단 한 여자가 어떤 신비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현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면 욕망을 쫓는 사람, 아니면 뭐 자기의 꿈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해석들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도 결국은 또 인간이 사는 세계는 똑같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어도 그것이 절대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자기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환경이나 자기의 처한 위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가 먼저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이 작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뉘앙스가 계속 변화된 과정을 가면서 나중에 그 뉘앙스는 아직도 인간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구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고뇌하고 분야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세계를 만나려면 언제 만나냐?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상을 꿈꾸는 지금의 세계가 아닌 저도 아직 살아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죽고 나면 다른 세계가 있을까? 나는 거기까지 이제 작품을 묻어냈고요. 결론을 낼 수 없던 게 뭐냐면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정말 신이라는 게 있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정말 세계가 있을까? 아니 또 다른 세계가 없을까? 그거는 제가 결론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지 않은 세상이라. 그래서 한 뉘앙스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작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레 축제에서 몸매업 주곡을 공동안무한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김성인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작품은 안무가가 저를 포함해서 총 2명이고요. 현대무용을 전공한 조윤성 안무가님과 발레를 전공한 제가 둘이 공동안무를 했습니다. 저희 작품 몸매업 주곡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몸매업 주곡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박자나 멜로디를 가지고 신체적 특징과 움직임의 특징이 서로 다른 무용수의 몸들이 한데 모여 충돌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과연 어떤 춤이 보이는지가 관건인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 솔로 연주는 화려한 테크닉이나 그 악기만의 음색을 중요시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될 때는 각각의 소리보다 전체가 어우러지면서 전해지는 웅장함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저희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는 음악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지닌 춤 역시 그러하다는 점에서 저희만의 표현법으로 만들어진 몸들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은 현대무용을 전공한 조윤성 안무가님과 발레를 전공한 제가 각각 독립적인 성격의 작품을 만들어서 또 그것이 하나로 결합됐을 때 발생되는 충돌과 조화가 어떤 몸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보시면서 이건 무슨 내용이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객석에 앉으셔서 무대 위에 8명의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요소, 박자나 멜로디의 무용수들이 어떠한 악기가 되어 춤을 추는지, 어떤 내용, 무엇을 의미하는지보다 들리는 박자와 멜로디 그리고 보이는 몸들의 특징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관객 모두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선입니다. 저는 민국발레단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왕립발레단에 가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지금 현재는 휴직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창작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스웨덴에 있으면서 유럽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무용계가 이제는 발레만을 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장르 자체가 이제는 뭐 발레, 현대무용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무용 공연으로 약간 그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피부로 좀 느끼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런 공연을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사실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공연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제를 굉장히 제가 너무 쉽게 잡았던 것 같아요. 벽이라고 잡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이 벽이라는 게
벽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 생활에서 주는 억압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구속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몸과 제가 소품을 이용해서 그걸 표현을 해보고자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억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안정감을 주는 보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동작을 좀 짜봤고요. 무용수들이 저희가 6명인데요. 3명은 현대무용 하는 분들이고 3명은 발레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조화를 맞춰서 발레와 현대 공연이 아닌 그냥 무용 공연으로서 작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품 동작 자체도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일상생활을 표현하고자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 위주로 제가 안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뭐 기존에 있는 음악을 쓰지 않고요. 오렌 선생님이라는 음악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이 라이브로 공연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지금 같이 연습 들어가고 있고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괜찮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뭐 자신감에 있어서 그렇진 않고요. 처음 안무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만큼 조금 심려를 기울여서 작품을 짜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뭐 관심과 이런 거 좋지만 너무 기대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에게는 이게 첫걸음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조금 영어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국립발레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뮤지컬 히츠라는 역할을 하고 안무가 좋아서 발레 안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제목은 직업에서 반가운 세상인데요. 정직해서 반가운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한번 시작을 했고요. 가장 처음에 시작한 건 이제 이 세상에 정의는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했고요. 그냥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단해지는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그 달콤함과 불편함에 갈림길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연구하고 그리고 나아가 좀 발전시켜서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안무 의도는 새로운 움직임을 연구하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연기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이런 오브제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풀어나가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댄서는 저와 성정찬이라고 댄서 2명입니다. 다른 발레단과 다르게 저 용감하게 2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야기도 풍성하고요. 말도 많이 하고 춤도 많이 추고 또 재밌습니다. 많이 이제 풍자하고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풍자하기 위해서 좀 재밌게 마련했고요. 그리고 뮤지컬을 또 했다 보니까 표현 범위가 좀 저 나름대로 도 넓다고 생각해서 조금 재밌게 위트 있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락 음악을 사용하고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불가리아 원댄스 위크에 추천된 작품입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멋진 작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발레 축제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에 작품을 올리게 된 김하예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현재 박사과정에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발레블랑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먼저 빅토르 위고의 노트담드 파리를 제가 접하고 나서 이것을 한번 꼭 무용 창작 작품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기존의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인물 간의 어떤 이미지를 포착을 해서 그 이미지에서 주는 그 느낌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신기루라는 제목으로 제 탄생을 시켜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루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생,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걷는 그런 신기루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단순히 그 세 인물 간에 얽힌 어떤 시정극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인물 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특히 악역이라고 저희가 흔히 보는 그 프로 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악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의 어떤 높고 낮은 계층간의 관계없이 이것들이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그런 본래라고 보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안무자님, 유해웅 안무자님과는 좀 대조적으로 비교적 좀 무거운 느낌의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용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콜드송이라고 제 작품 이미지에 얼음이라는 소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와 가장 걸맞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콜드송이라는 음악을 사용을 하였고요. 카운트 테너의 클라우스 롱이랑 그리고 스팅의 음악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현재 조금 바꿔서 라이브로 지금 연주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축제에 참가하시는 안무가 선생님들의 작품 소개 말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안무가나 저희 또 축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 예전에 초기에는 발레 페스티벌에 시작이 굉장히 많아 시작이 있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프로그래밍을 보면은 레파토리와 예전에 다른 데서 했던 것들 상당수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좀 그냥 방향입니까? 이 발레 페스티벌이 하나의 레파토리화 작업의 어떤 채널이랄까 그런 계획인 겁니다. 네, 우선 이렇게 작년에 했던 작품들을 반복되는 것은 작년에 그 우수했던 작품들을 세 작품 선정을 해서 세 작품을 올리고 두 작품을 올리고 한 작품은 이제 그 창작산실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또 저희 발레 축제에서 다시 재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또 한 작품이 우수하면 그것을 또 아는 사람들이 또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그것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이제 수정 보완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회를 또 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아직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무가 발레에 있어서의 안무는 그 무용수만큼은 아직은 이렇게 저희가 데뷔했을 때 조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작을 많이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보완해서 서로 보완해서 나가면서 이제 점점 더 이 기량이 높아지고 또 훌륭한 안무가들이 많이 양산이 되면 또 새로운 창작 작품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토로 저희가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조금 그러한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작이 몇 편이나 되는데? 그 신작은 지금 거의 다가 신작이고요. 저기 작년에 그 했던 분들 또 그 세 작품을 제외하고는 세 작품이죠. 그 워크2라는 작품은 그 김영걸 씨가 했던 작품인데 그것도 수정 보완해서 조금은 다른 작품으로 각색이 됐고요. 또 이원국 씨의 작품은 그 창작산실에서 했던 것을 또 재공연하시게 되고 그 두 작품만 그 새로운 작품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작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기들이랑 예전에 같은 것처럼. 이번 페스티벌에서 시작 작품은요, 최지현 선생님의 아웃 오브 박스라는 작품 하나와 그 다음에 전선 선생님 덕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안무 데뷔하시는 작품 구성이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후작이었던 것들이 서역이라는 새 작품 했던 것들이 다시 공연되고요.
주작이었던 이용수 팀의 스코틀랜드의 꽃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재초청해서 다시 한번 공연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용 씨 것도 장난을 했었죠. 네, 이제 조금 이렇게 봐주셔서. 신장인가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제목은 같더라도 굉장히 지금 더욱더 이게 수정 보완을 해서 그 많이 차별화되는 작품으로 아마 보여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저는 이렇게 꼭 이렇게 이것이 똑같은 작품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어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작품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크 서클스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크 서클스는 안무자가 바뀌었네요. 두명 작년에 조현상 씨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다른 안무를 했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도 네, 조현상 선생님이랑 김성희 선생님이 공동 안무자셨습니다. 나를 봤어요? 예, 아, 그런데? 좀 많이 봐요. 아, 발레 축제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올해는 아까 김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우수 작품들이 좀 자주 공연돼서 자주 좀 여러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하자. 뭐 아시다시피 발레 공연이 1, 2회 정도로 공연이 장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작년에 공연됐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좋았던 작품들, 새로웠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다시 공연하고 새롭게 공연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전인선 발레단은 새로 원래 이제 쭉 스웨덴 거기서 배웠었잖아요. 네. 발레단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 그냥 이번을 위해서 한 겁니다. 아,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1년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발레단이 있어야 또 무용수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 들어오면서 사실은 만든 거는 작년 말에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명작발레도 몇 편 했었잖아요. 뭐 우리부터에서 운행이라든지 공부발레에서 근데 이번에는 좀 신작 소개한다는 뜻은 알겠지만 좀 들을만한 대작 이런 거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그 국립발레단하고 유니버설 발레단을 저희가 초청해서 공연을 올릴 계획을 세웠었어요. 애초에는. 그런데 국립발레단에 이제 단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 새로운 작품에 또 집중하셔야 되고 해서 그 시간이 잘 그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오페라 극장 대관을 취소를 하고 또 그 국립 발레단하고 또 상간 정도의 그 발레단은 유니버설 발레단인데 또 한 발레단에서 그 출연을 못 하시게 되니까 자연히 오페라 공연이 취소가 지금 되었고 그 대신 저희가 그 신세계 스퀘어 야외 무대에서 무료로 공연되어지는 그 야외 무대를 첫날에 국립발레단 갈라로 지금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대학 발레단, 세 번째는 예고 발레단에서 거기에는 주로 그 클래식 발레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작 발레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발레까지도 다 이렇게 공연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